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 연구는 2010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운동 부족 상태에서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몇 년 동안 관찰을 한 연구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직업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Physical Activity Guideline을 준수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운동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똑같이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emature Mortality Rate,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또 앉은 상태로 운전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앉아서 TV를 보다 보니까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너무 길다는 거죠. 여기 주목할 거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성인이라도,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저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죠. 논문 보고 글 쓰고 환자 보고 다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반면 저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비교적 격렬한 운동을 해요. 꾸준하게 해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운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성인이라고요. 오래 앉아있기도 하지만 그 평균적인 보통 성인들보다는 활동적인 편에 속합니다. 물론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심장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살찌는 것도 예방해주고 치매도 예방해주고 밤에 잠도 잘 자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춰줍니다. 이게 장점은 많아요. 하지만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의 그 폐해를 상쇄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이건 2010년 사이언스 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예요.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할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 신체 활동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건 미국 암학회 자료랑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논문을 분석한 기사예요. 1993년에서 2006년까지 12만 3천 명의 통계를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올라간다. 여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여성의 사망률이 37%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앉아서 생활하는 여성이랑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는 한 18%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를 감안을 해서 이거 어저스트를 해도 사망률의 증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 더 많았어요. 암보다는.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건 암 환자 92,000명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이게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직업을 사무직에서 농부나 사냥꾼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표는 아까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논문에서 나온 표입니다. 이게 왼쪽이 프롤롱어라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오른쪽은 브레이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 브레이크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예. 검은색이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자주 갖고 화장실도 자주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사무실에 있을 때는 물을 또 엄청 마십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편인데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서울대 가지. 가긴 가겠죠. 심지어 우리 엄마는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야 죽으면 실컷 자는데 그러면 잠도 줄이라고 사당 오락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로 애들 혼내고 때리지는 말아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마지막 기사 암 환자 92,000명 기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에다가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60분마다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한 40분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을 떠와서 책상에다가 물을 떠놓고 갖다 놓지 말고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화통화는 걸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좀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나 줌미팅 같은 거 핸드폰이나 타블렛으로 하면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사무실에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철봉이나 펀치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직원 복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작심삼일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좋네. 그럼 기억이 나서 며칠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2023년 1월 12일 이 논문 제목이 오래 앉아있는 거에 대한 처방전 30분마다 5분씩 걸을 것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 연구는 5가지 방법들을 비교 분석했어요. 30분마다 1분 걷기,
60분마다 1분 걷기, 30분마다 5분 걷기, 그리고 60분마다 5분 걷기, 그리고 노 워킹, 아예 안 걷기. 하루 종일. 근데 참가자가 11명밖에 안 됩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대사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8시간씩 열거노믹 체어에 앉혀두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때마다 혈압이랑 혈당을 쟀어요. 대사질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혈압, 혈당을 잰 거예요. 앉아서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업무를 보게 하고 음식도 다 같이 똑같은 걸 줬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많이 줘서 과식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30분마다 5분씩 걸은 그룹은 혈당이 치솟는 비율도 5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던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 혈당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30분마다 걸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58%나 감소하면 당뇨약만큼이나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30분마다 5분씩 걸으니까 수축기 혈압도 4에서 5 정도가 내려갔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5분이 아니라 1분만 걸은 그룹도 1시간에 1분만 걸어도 만성 피로나 그 무드가 개선이 됐어요.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잦을수록 하루 업무가 끝나고 나서 덜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씩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해보신 분 알겠지만 피곤하잖아요. 앉아있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업무 중에 브레이크 타임을 자주 가져서 활력을 가지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좋은 배우자나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일만 하다가 집에도 안 가고 짐에 가서 운동한답시고 2시간씩 운동하고 집에 늦게 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술집을 가서 또 앉아서 술을 마시면 집에서는 욕먹고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러겠죠.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자꾸 쉬면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 그거는 제가 한국의 조직 문화를 잘 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자꾸 쉬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업무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올라가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운동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뇨나 혈압 같은 대사질환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30분, 60분에 한번 알람만 설정해 놓으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 회원권을 끊어서 짐에 찾아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런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을 눈에 띄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들은 이 대사질환을 중점적으로 당뇨, 고혈압, 암 같은 질병들이랑 사망률 이런 걸 본 건데, 이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진짜 안 좋은 분야가 하나 더 있죠. 허리 디스크예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은 직업이 사무직이에요.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면 장거리 운송업, 운전하시는 분들. 앉은 상태에서 중력을 받아가지고 지그시 디스크에 압력을 가하는 게 허리 디스크 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요. 노폐물도 빠져나가지 못해서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스트레스까지 심하면 척추 근육도 경직되게 되는데 그럼 압력이 더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척추가 용수철처럼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디스크에도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훨씬 건강한 척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서서 일할 수 있는 그 책상을 많이 팔죠. 이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척추 건강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 서서 업무를 보도록 높은 책상으로 싹 교체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의외의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쉬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높낮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도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서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몸은 움직이라고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식물이 아니잖아요. 휴화산도 아니고. 여러분들 몸을 자주 움직이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